국진당이 이 개콘보다 더 웃긴 코미디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왜? 걔들은 진지해. 그래? 코미디의 진지. 그러니까 엄청 진지해. 엄청 진지한데 웃기니까 진짜 웃긴 거지 이거는. 진짜 찐으로 웃기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웃게 만드는 그따위 짓거리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볼까요 그냥? 온 김에? 예, 본 김에 이제 관련해서 최고의 코미디언은 현재 한동훈. 한동훈이죠. 웃긴데 이거 보신 분 있나 모르겠네. 이게 네. 부산이래요. 여기 어디서 왔냐고 하는데 광안리오라고 하거든요. 그래 들어봅시다. 이 뭔 말이죠? 나는 한동훈이라 나는 한동훈이라 서울에서 왔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아, 이거 아니야? 난 한동훈이야. 서울에서 왔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응, 응. 나는 니는- 서울에서 온 한동훈이야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자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난 한동훈이 먼저 튀어나와 버린 거야. 그거 있잖아. 강남 안녕. 파라군? 난 강남 파라군 출신이지만 니들이 거리감을 안 느꼈으면 좋겠어. 안녕. 너는 난 겨우 부산 우리장이야. 광안리에서 왔지만 난 서울에서 왔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왜 안녕? 광안리도 잘 사는데? 난 한동훈이야. 난 서울에서 왔는데. 난 강남에서 왔어. 아무튼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이국장? 너는 어디서 왔니? 저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뭐 사진 찍힌 게 있어요. 연합뉴스 사진 같은데 왜 안에 실내에 들어가면 왜 덧신 같은 거 신발 신잖아요. 덧신 신죠? 신발에. 근데 이게 무슨 너무 커. 이것만 이제 키워봤더니 덧신이 이게 무슨 로봇 발처럼 아, 이거 일본에 가면 하라주쿠의 그 가루들이 굽이 막 20cm 되는 그런 워커 같은 거 신고 다니고 통굽 엄청난 신발들. 통급. 아니, 어. 저도 키높이를 실어서 아는데요. 아니, 키높이 신는 거 죄 아니잖아요. 아니, 저놈의 운동화는 도대체 밑창 두께가 얼마길래? 얼마긴요? 보통 제가 최고로 높은 걸 신어봤을 때 9cm인데요. 9cm 신고 저거 덧신 신으면 딱 저 모양 나오는데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죄는 아니지. 네. 신발을 벗으면 안 되나? 그래서 안 돼요. 계단에서 내려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지금 중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동훈이 키가 180이라고 말한 게 허위사실 유포이 아니냐. 강대규 변호사라는 네. 분이 하여튼 매일신문 여기에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180이냐고? 허위사실이면은 지금 선거법 위반이다. 다 같이 맨발로 토론하자라고. 이게 뭔 의미죠? 뭐 맨발의 의미도 아니고, 앉아있으면 또 앉은 키가 거기서 거기잖아요. 맨발 토론은 뭡니까? 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키 관련해서는 요 주호영 의원이죠. 뭐라? 볼 때마다 키가 달라져. 여기 불교잖아요. 여기. 이때 신발 벗었을 신발 때요. 벗어야 되거든. 법당 안에 들어가서. 와, 이거 키가 이렇게 차이가 나? 잠깐 그 주호영이 몇 센치인지 보면 되겠는데. 아니, 그래서, 뭐, 한동훈이 180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을 놓고,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178이야. 응. 177이야. 그러면, 좀 뻥튀기 해갖고, 180이라고 할 수 있어. 아니 보통 그런 정도 하죠. 근데 168인데, 불이해갖고, 180이라 그러면,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지. 구글에 주호영 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168이라고 168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 높이면 168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높이가 168이란 말이잖아. 이건 가발을 가발의 호가시를 제외하더라도 이거를 빼면 얘는 절대 170대 초반 이상을 봐줄 수가 없는 킨 거예요. 몇 센치로 올라가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아니, 사실상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만 웃어요. 왜요? 재밌잖아. 이거라도 재밌어야지. 키가 작은 사람들의 비애를 왜 그렇게 비웃으시는 거예요? 비웃는 게 아니라 너무 이게 사실이라면 이 키가 사실이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기괴하잖아. 무슨 연예인이 뭐 내가 잘 보이려고 해서 높은 급을 실었다. 그거 알겠어. 외적으로 뭔가 돋보이기 위해서. 근데 법당에서 주호영이 까치발 한 거래요. 댓글에 여러분 진짜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너무 키워주신다. 이렇게 잘 찾아주시고, 핑계를. 근데 난 최고로 웃긴 게, 한동훈이 라이브를 요새 해요. 네. 그 차 안에서 라이브를 하는 거야. 이게 딱 분위기나 각도가 이재명 대표 흉내 내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라이브를 한다고 하는데 내용은 별로 없어. 뭐 새우깡 먹고 뭐, 뭐 하여튼 뭐 아무튼 맛있게 하는데 먹고 끈질기게 키기는 켜.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 댓글 반응을 보는데 여기에 누가 어떤 분이 기가 막히게 영린을 건드렸어. 가발 틀어졌어요. 각도 맞춰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돌렸다고 돌려버리자. 합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공포심이 온 거야. 나 지금 라이브인데 이거 머리가 돌아갔나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돌려놓고 일단 조정을 한 거죠. 뭐 아닐 수도 있죠. 뭐 그냥 당연히 저 놀리려고 해본 소리야. 근데 너무 빨리 반응을 한다는 거지. 뭐 아닐 수도 있죠.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또 이걸 캡처를 해서 농구 선수면은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요. 왜냐면 농구 선수는 원래 특히 키 될 때 운동화 신은 채로 되거든요. 그렇죠. 경기장에서 나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래. 한동훈이가 12cm 힐을 신고 180이 돼도 이거는 내가 정치 현장에서 뛸 때만 신는 거니까 나는 정치 현장에 나가면 합법적으로 180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네요. 요건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거는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강재규 변호사라는 분이 이 사람이 뭐 해봐야지 한번 소송해봐야지. 아니 근데 어차피 당선될 일이 없으니까 우린 치사하게 낙선자한테 대고 허위사실 유포네 어쩌네 이런 소리 안 해. 아무튼 오늘이 중요한 게 이제 4강이 가려지는 날이에요. 참 놀랍게도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가 3강이고 한 자리를 놓고 나경원과 안철수가 다툴 것이다 그랬는데 저는 이 한 자리가 누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요게 또 대구의 구도가 절묘해지거든요. 뭐 대부분 나경원이 될 거라고 얘기하던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당내 투표에서는 나경원이 유리한 거고 이제 객관적인 그 외부 지명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안철수가 좀 낫다고 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 안철수가 안면마비가 와가지고 말을 잘 못하다. 말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안철수 후보 좀 건강이 걱정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어디 편찬을 친 건 아닌지 진짜 저는 이거 약간 캠프 사람들은 캐치를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말을 세 가지 더듬고. 이유를 볼 수 있겠죠. 그냥 첫 번째 볼 수 있는 건 그냥 나이가 들어갔고 약간 뭐 치매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뭔가 송 작가처럼 이 사람 이름 안 떠오르거나 단어가 잘 안 떠올라갖고 말을 하다가 막히는 경우 나이 들었으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하기에는 이분 1962년생이세요. 그만하면 충분히 많잖아요. 네. 아니면 두 번째 경우를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송 작가의 성형 전문가 입장으로는 안철수가 팔자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너무 심하게 보톡스를 양쪽에 맞은 게 아닌가. 팔자주름 없애는데 왜 보톡스를 맞아요? 보톡스는 주름 보톡스는 이제 그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신경을 마비시켜서 근육을 펼쳐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물려져 있는 이 팔자를 피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게 되면 입 주변에 있는 볼까요? 생각입니다. 그래서 6월 3일 대선이 제가 당선이 된다면 저희 보면 바로 미국으로 달려가서 윗입술이 잘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잘 안 돼. 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아랫입술보다 윗입술의 움직임이 굉장히 어색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저기 중풍이나 뭐 이런 후유증이 아니라고 치면 저쪽에 어떤 형태의 국부적인 신경마비가 온 것이고 그러면 인중이나 입술 주변의 주름
또는 팔자주름을 피기 위해서 저 부분에 보톡스를 좀 많이 맞은 부작용이 아니냐. 댓글에서는 뇌졸중에 의심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약간 그게 이제 세 그러니까. 번째로 의학적으로 짜린 건 뇌졸중인데 네, 네. 세 번째를 보기가 힘든 거는 자기도 의사인데 본인이 뇌졸중이면 자각증 생활 못 하겠어요? 아, 의사들 자기 거 몰라요. 어? 자기 거 잘 몰라요. 그건 점쟁이가 그런 거 아니야? 아예 의사들도 그래. 똑같아. 의사는 그래도 매일 병원에 가갖고 자기 아니. 스스로 진단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 스스로 진단해도 의사 중에 병원 안 가는 사람 많고요. 가족 진단 못 하는 사람 많고 원래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기 아니 증상은 이국대는 몰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참.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주변에 의사 하나도 없음서. 난 그 친한 사람 의사 있어 한 명. 네. 네. 아무튼 요런 안철수의 어떤 뭐 건강 이상 둘째 치고라도 토론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 뭐랄까 아니, 예전 같은 어눌함? 재미도 없고 뭐 스마트한 면도 돋보이지도 좀 않고 이상해요.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그나마 빠먹을 본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닥을 치고 이제는 거의 땅바닥에 들어가고 있는 수준이라서 그때 한 게 이거잖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윗입술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뭐 놀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은 최선을 다하는데 아니 진짜 걱정이 네. 돼서. 걱정이 돼서 저희가 충고 드리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동그라미 한번, 재단 있던 주식들 팔아가지고 이제 그냥 테마주 놀이 그만하시고 조용히 은퇴하셔서 네, 첼로 소리 들으면서 아름다운 여생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비태형님께서 김건희가 많이 세잖아라고. 그런 느낌인가? 거의 그런 느낌도 있죠. 비슷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4강이 가려집니다만 마지막 4번 차에는 제 생각엔 나경원이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장 아름다운 구도는 안철수로 가야 돼요. 그래야 김문수와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간에 일종의 3대1 구도가 계속 생깁니다. 아니 난 나경원 들어가면 그냥 저 한동훈하고 싸우는 게 너무 볼만할 것 같아. 근데 1차 예선에서 보니까 안 건드리더라고 나경원. 서로를. 서로 안 건드리더라고. 근데 만약에 4강 중에 자기 둘이가 3, 4등이면 그러니까 어차피 1등만 때려잡기예요. 4강이 들어가게 되면. 김문수만 때려잡는다? 아니 홍준표 때려잡기 홍준표? 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홍준표가 가장 막강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4강 구도를 이게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안철수가 들어가면요. 안철수와 김문수가 힘을 합쳐갖고 한동훈이까지 힘을 합쳐갖고 이번 계엄의 부당성 그리고 윤석열을 떨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걸 몰고 갈 가능성이 높게 되기 때문에 거의 혼자 그 얘기. 네, 홍준표만 혼자서 코너에 몰리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나경원이 들어가면 김문수 때려잡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셋이서.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김문수가 꺾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한 사람이 결정됐을 때 뭐 딱 두 개예요. 김문수만 제끼면 한동훈 아니면 홍준표 아닙니까? 저쪽은 홍준표가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이나 이쪽 애들은. 왜냐면 홍준표는 약점을 확실하게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든지 중간에 단일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한동훈과 한덕수는 사실상 이미 공동정권을 약속했던 놈들입니다. 그렇죠. 같은 놈들이에요. 너무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연합하게 되면 윤석열에 대한 도움을 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배신을 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4강전 안에 있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한동훈은 안 돼요. 1차적으로. 김문수나 홍준표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한동훈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한동훈에 대한 집중 공격이 쏟아질 거고 한동훈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이나 홍준표에 대한 캐비넷을 조금 더 일찍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뭐 누가 올라가도 개싸움 마찬가지인데 마지막 최종 예선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저는 차라리 한동훈이 낫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올라가게 되면 한덕수로 단일화가 안 되고 한동훈으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김문수, 한덕수, 한동훈 중에 가장 이재명 대표하고 상생으로 붙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들어오면 국진당 지지층에서도 한동훈을 안 찍어요. 투표를 포기해버려. 그리고 60대는 모르겠지만 20대 지지남들이 한동훈을 엄청 싫어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사이드하게 진짜로 60%대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덕수가 올라오는 것보다는 한동훈이 올라오는 게 최종 후보로 올라오는 게 가장 유력하다는 거죠. 문제는 그거를 김건희, 윤석열은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어떤 개싸움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예선전이 근데 20대 홍준표, 한동훈의 싸움인 거예요. 20대 남자들은 한동훈을 왜 싫어해요? 아니 그게 뭐 필요해요. 딱 봐도 싫은 거지. 아니 그냥 아니 저게 50대시잖아요. 딱 봐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50대가 싫어하는 건 그게 알겠는데 20대는 이유 있게 미워하는 애들은 정치를 생각하는 애들이야. 정치를 생각하는 애들인데 정치 생각이 없이 그냥 봐도 한동훈은 싫은 타입인 거야. 20대들이 보기에는. 네? 공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긴 하죠. 없기도 그 하고 사람은. 깐족거리기도 하고 잘난 체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나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설파해 본 적이 없다니까. 홍준표나 이준석 같은 애들은 젊은 층한테 대해서 계속 소구를 하고 어떻게든 막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지랄을 하고 해가면서 이미지를 다 키워 올렸지만 한동훈은 그런 걸 전혀 한 게 없어요. 그냥 노인네들한테 알려줘. 저거 국진당 대표지. 근데 저거 총선 말아먹었지. 이것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동훈이 저쪽으로 올라오기만 한다고 하면 검사 내부행위 일부만 좋아하지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기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호감 이거란 말이야. 아니 근데 사실 여자들도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전형적으로.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그냥. 그냥 사람들이면 저렇게 깐족거리면서 얘기하는 사람, 아우 그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 못생겼는데 잘생겼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 보면 아 저 왜 저래 이러지. 친하고 싶지 않아요. 저런 사람. 그래서 한동훈이 저를 고소를 하고 추가로 고소를 하고 뭐 악플러들이 와서 다는 게 너는 왜 정치 얘기 안 하고 외모 갖고 외모 얘기하고 그런 거만 얘기하냐 그러는데 이게 조회수를 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호감과 비호감에 대한 부분은 정치를 잘해서 뭐를 잘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리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면 사람들한테 어필이 안 돼. 근데 그 사람 사생활에 얽힌 것들 중에 이게 하나 긁히면 이게 훨씬 더 큰 비호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해갖고 이재명 대표를 지난 10년 동안 괴롭혀온 거지. 근데 그게 이미 지났어. 걔들은 너무 오래돼서 하도 많이 긁어서 이제 상체기도 안 나. 딱지도 다 안 졌고. 근데 지금 있는 애들은 이게 긁히면 겁나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비책도 없고. 특히나 한동훈은 대비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한동훈이 당선될 마음이 있으면 솔직하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오픈을 하고 제가 이렇습니다. 키높이에 대해서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공감표를 얻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사생활부터 가족 문제, 정치 문제, 딸 문제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를 해본 적이 없는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놈이 정치인으로 올라와야 신뢰 꽝, 비호감 폭발 이런 거거든. 근데 한덕수는 우리가 모르잖아. 이 시기가, 이 라바 닮은 할아버지가 옛날에 뭘 했는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1억만 쭉 갖고 훑어갖고, 그걸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한덕수가, 이 시기에는,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시기에는 훨씬 깨부수기 힘든 성인 거고, 한동훈만 나와주면, 신나게 두들길 수 있어, 공수양면에서.
당원들이 배신자라고 하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힘든 와중에서도 마지막까지 한동훈이 할 수 있냐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문수는 안 될 걸로 보고 홍준표와 한동훈의 양강 대결로 최종 투표를 갈 건데 홍준표가 가는 것보단 한동훈이 가서 마지막까지 별의 순간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만 아무튼 가기는 홍준표가 갈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바람은 한동훈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상은 홍준표가 최종 예선을 통과해서 한덕수와 본선을 붙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문수 봅니다, 김문수. 그냥 뭐 팩트로 싸우더라고요. 안철수는 나경원한테 탄핵 카카오에 치던 분이 대선 출마 웬말 이렇게 하고 한동훈은 난 특활비 집에다 갖다 쓴 적 없다 이렇게 홍준표 적격하고 다 팩트죠. 나경원은 아니 안철수 대선 때마다 뻐꾸게 행동하고 탈당해라 뭐 이렇게 네가 얘기하고. 바꾼 정당이 몇 개냐. 홍준표는 이제 보정서고 생머리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팩트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까고 있는 거죠. 예, 실컷 욕해놓고 웃으라고. 왜냐면 팩트가 아닌 걸로 깔 수가 없어요. 이거 다 선거법에 걸리거든. 그러니까 얘네들 하는 얘기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팩트로 조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특히 이 당의 경선에서는 팩트만 나오고 다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네.